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질입니다. 오늘은 근거리 저시력 보조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으면 도와라. 우리가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 하더라도 결국 항반 변성이나 퇴행성 질환들은 점점 악화되고 환자분께서 많이 이제 보기 힘드셔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보조기인데요. 보조기는 말 그대로 남은 환자분들의 잔여 시력 또 잔여 시야를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려서 환자분들 생활에 편리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기는 보통 저희가 원거리 또한 이제 근거리가 있는데 먼저 근거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거리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시력에 대해서 저시력이 뭐냐 물어본다면은 보통은 WHO 장애 기준에서는요, 시각장애 기준은 시력 한 0.3 정도, 비주얼 필드 시야는 보통 10도 미만으로 남은 거를 우리가 저시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환자분의 실질적인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이 이상이다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반맹, 반이 안 보이는 분들, 뇌졸중 때문에 반이 안 보이는 분들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 못하기 때문에 Functional Visual Impairment, 기능적 시각장애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환자분들이 시야장애가 반맹인 어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시각장애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비감도가 떨어졌을 때, 대비감도가 떨어진 경우 제 환자분들 중에서 시신경염 환자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시력은 분명히 1.0 잘 나오시는데 선생님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대비감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어두운 곳, 예를 들어 흐린 날이나 아니면 뭐 터널 어두운 색 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시력은 정상이지만은 환자분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시력판에서 재는 시력은 흑백과 대비가 명확한 것들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실질적인 시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상생활의 조도가 이런 걸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능적 시각장애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력이 잘 나온다고 해서 절대 불편이 없거나 이 환자분들이 괜히 뭐 꾀병을 부리거나 절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거리 보조기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력, 그다음에 대비감도, 요 시야, 요 세 가지 기본을 테스트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시력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리 심볼 차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40cm에서 보통 검사를 하게 되죠. 굴절 이상을 충분히 교정한 다음에 우리가 근거리 시력판을 가지고 시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리 심볼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1m에서 시력을 측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1m에서 환자들이 보기 원하는 어떤 그런 시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들이 이만큼을 보기 원할 때에는 곱하기 5에서 이렇게 이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확대를 해야 될지가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대비감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비스텍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공간 주파수에 따른 대비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펠리 랍슨 테스트를 해서 환자들이 그냥 글씨를 쭉 읽으면 됩니다. 점점 글씨가 희미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읽기가 편하고 테스트가 빠른데요. 시력판처럼 환자분들이 볼 때 쭉 읽어가지고 보통은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 보통 환자분의 대비감도는 0.359,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ZSV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대비감도는 보통 1.7로 우리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어야지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필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탄젠트 스크린. 탄젠트 스크린은 환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검은색 바탕에 환자들이 얼마까지 보는 어떤 그런 범위를 측정하는 게 탄젠트 스크린인데요. 보통은 1m 거리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이는 시야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밖에도 골드만 페리메트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와 피검자가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서 불빛이 쭉 따라 내려올 때 환자들이 보는 범위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로 시야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학적인 방법, 하나는 non-optical, 비광학적이지만은 다른 보조기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근거리, 리딩이나 이런 스킬을 좋게 하는 방법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요. 둘 다 해드려야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적인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과 확대경,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기구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non-optical한 방법들에는 환자의 대비감도를 바꾸는 방법들,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어떤 이제 줄자 같은 액세서리 디바이스 등을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끼는 게 확대경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잘 정말 모르셨으면은 저시력 환자분들 책이 잘 안 보이시면 그냥 플러스 5 디옵터의 원시를 처방해 주던 환자분들이 원시가 있으면 원시 렌즈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안경을 처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훨씬 이제 안경답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좋고 하는 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손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야에 이렇게
돋보기를 크게 넣어주면은 이거 갖다가 환자분들이 가까운 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프리즘 반환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두껍게 원실을 넣어주면은 가까운 거 볼 때는 우리가 눈이 모아져야 되는데 원시 렌즈가 이미 있기 때문에 환자의 눈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과도한 이제 원시를 넣어줬을 때는 반드시 베이스 인프리즘으로 이 눈이 모아지지 않는 거를 보충을 해줘야 하지만 환자분들이 복시 없이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즘 반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바이포칼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환자가 보기 원하는 만큼의 원시 도수를 아래다가 넣어주는 방법, 그래서 환자들이 읽을 때는 요 아래를 통해서 읽게 하는 방법 등, 그다음에 루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풀필드 마이크로스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야가 이제 탁 다 돋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시야가 넓고 또 보기 편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프리즘 반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안시가 가능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자들이 이제 돋보기들을 들고 다니는데, 돋보기는 말 그대로 휴대가 간단하죠. 아까 같은 뭐 프리즘 반환경 이런 것들은 비싸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휴대하기도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딱 펼쳐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손에 아주 싸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스탠드 마그니파이어는 보통은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데, 학생들이 이제 그 글을 쭉 읽을 때 확대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다가 글을 놓은 다음에 이걸 쭉 훑어가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책상에서 책을 놓고 확대를 시킬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추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같은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치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환자들이 학교에서 쓸 때에는 자기만의 책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가져다 놓고서 확대를 시키고 어떤 그런 보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좀 알다시피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요즘에는 워낙 이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북을 통째로 12인치 아이패드에 넣어서 거기서 확대해서 보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안경 같은 경우는 미용적으로 매우 좋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워킹 디스턴스 짧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경을 끼고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자꾸 이렇게 가깝게 해야 되는 어떤 단점들이 있고요. 핸드 매그니파이어, 돋보기 같은 경우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또 값이 싸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갖고 있으면은 손을 둘 다 쓰기 어렵죠. 한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어서 손을 떠는 경우에도 사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마그니파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좋지만은 평평한 책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가 좀 어렵고 좀 비싼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 조도인데요. 저시력 환자분들은 조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보다 밝은 게 다 좋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알비니즘이나 아니면 홍채, 무홍채증 환자분들은 너무 밝으면 오히려 눈부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도를 줄여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돋보기를 끼면 환자들이 자꾸 고개를 초점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워킹 디스트랙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목이 자꾸 아프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시력 보조기구를 처방할 때는 근거리 있는 특히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독서 받침대를 같이 처방을 해가지고 이걸 놓고 읽을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타이퍼스코프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환자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줄 바꾸기도 더 어렵지 않고요. 주변에서 중첩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글자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도 환자분들의 읽기를 좋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뭐 전체 모드, 또 확대시키는 렌즈 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확대 또한 컨트라스트 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이런 사용하시면은 환자분들이 대비 조절을 통하여서 조금 더 읽는 것들이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제 환자분 얘기를 한번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세 특별히 없는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보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아쉽게도 이 혈관 기형이 있어서 터지시면서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했던 젊은 분이십니다. 평소에도 공부도 하고 왕성히 생활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은 이렇게 반맹이 오셔가지고요. 반쪽이 안 보여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좌측 반맹 때문에 자꾸 갖다 부딪히기도 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여기 보시면 펠리 렌즈라서 비주얼 필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반맹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렌즈를 착용을 붙여드렸고요. 이게 프리즘 렌즈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시야를 위아래 옮길 때 안 보이는 쪽을 시야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다닐 때
이 렌즈를 통해서 보행의 안정성을 좀 더해드렸고요. 환자분은 다행히 계속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12개월 뒤에는 박학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할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줄 바꾸는 것이 반맹이니까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여기 타이포스코프를 처방해가지고 요 줄을 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는 환자분께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반맹이다 보니까 글씨가 커지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좀 이렇게 시야를 확대시키면서 글씨는 조금 작아도 되니까 이런 안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환자분들 반맹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야장 50%면은 장애 5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연장 문의와 함께 환자한테 이렇게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비주얼 필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디바이스를 처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으면은 큐어할 수 없으면 도와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